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TV 네.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계속 나는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껐다 켰다 했는데 안 돼. 그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정부장님 요겁니다. 이렇게 또 슬쩍 밀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자기 또 자기 거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막 마우스가 움직여요.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결에 남의 다리 긁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답다 뭐다 정말. 아무리 긁어도 안 시원하고. 잘생긴 뭐 할 거냐고. 아니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는 0.5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25% 올랐어요. S&P 500은 0.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냥 혼조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나올 그 고용 지표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것도 그 지수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날짜를 잘 잡아놓은 것 같은 게 그 ADP 그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고용 지표 나오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지표를 내는데 그러면은 뭔가 내일 뭐 나올까 궁금한 사람들이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8월에 민간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9만 9천 명 증가를 했다. 근데 9만 9천 명 증가를 했다라는 숫자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네. 그 전에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가 몇 명이었냐면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확 줄었네요. 네, 14만 4천 명 예상을 했는데 9만 9천 명 증가한 거니까 어. 굉장히 고용이 안 좋은 침체 네. 신호가 나온 거죠. 네. 근데 ADP 민간 보고서하고 고용 지표하고 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긴 했어요. 네. 올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참 양가적인 감정이 들죠. 아, 경기 침체로 가나? 라는 것과 비컷인가? 50bp? 뭐 이런 감정들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그 ISM PMI가 지난번에 제조업 PMI가 좀 안 나왔다고 네. 뭐 경기 침체라 그래가지고 장이 막 엄청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51.5 그러니까 50이 넘었죠. 네. 그러면 확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침체는 아닌데? 서비스업은 침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 하니까 뭐야 이거 네. 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출렁출렁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그 대부분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좀 비슷해요.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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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좀 많이 올랐던 것으로 보였던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거고 근데 하루 좀 빠지고 나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싶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존, 네. 테슬라 이런 회사들 주가 좀 올랐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올랐냐 그러면은 뭐 AMD나 ASML은 또 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러다가 뭐 일라일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는 3% 넘게 빠졌어요. 그럼 왜? 네. 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뭐 이런 정도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고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냥 금리 내릴 때까지 그냥 내둬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그 큰 트렌드 하나가 저는 우리 권 팀장님의 말씀 중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서비스업 쪽과 제조업 쪽과 이 경기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게 이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물건을 사는 거에서 이 예. 경험을 사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건 SNS의 영향이다. SNS에 내가 일일이 산 물건 다 자랑하지 않잖아요. 네. 거긴 차라리 내가 여행 가고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행태는 앞으로도 점점 특히나 선진국들에서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업 이쪽은 그래도 버티거나 좋아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제조업이니 다른 뭐 이쪽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큰 트렌드의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무 끊으셨어요? 이게 테무예요. 근데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 트렌드 자체는 이해가 좀 가는데 네. 그 제조업
서비스업의 분리, 예, 그걸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럴래요? 너무 이렇게 중요한 화두를 주셔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까? 아직 제가 소화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금요일인데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오시네요. 아, 네, 이 큰 트렌드를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자, 안 좋은 제조업 얘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 안 좋은 그럴까요? 제조. 네.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네. 저희 공장 한 2개 정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바로 독일 정부가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없앴던 전기차 보조금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돈 드릴게요. 계속하세요. 어떻게든 팔리게 한번 이걸 해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백기투항을 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 정부가 그 보조금을 안 주게 됐던 거는 그냥 안 주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여기서 독일 정부가 이거 할 때 지난해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예산안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긴축 재정 같은 것들이 좀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폭스바겐이 나 힘들어서 공장 2개 정도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독일 연방 정부는 바로 강요 회의를 열고 기업용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는 세제 개편안을 바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들은 순수 전기 및 무공해 차량에 대해 특별히 이제 공제 혜택을 받게 됐고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구매 비용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좀 2028년 12월까지 구매를 한 차량, 네.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구매를 한 차량에 적용이 된다.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 가격도 이전까지는 최대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7만 유로, 1억 정도 네. 되는 차까지 됐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9만 5천 유로까지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기업들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한 7천억 원 정도 네. 될 것이다. 이거 공장 폐쇄 진짜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부 압박용이었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발표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압박용도 있겠죠. 노조라든지 뭐 정부의 압박을 좀 하는 효과는 좀 있었을 건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번에 그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가지고 네. 7월 기준으로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가 줄었어요. 보조금 없으면 아직은 안 사는 게 전기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글로벌하게 판매를 보면 중국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긴 네. 하지만 여전히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독일에서 거의 한 37% 급감을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니까 선행 매매, 네. 그러니까 미리 산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연초까지만 해도 얘기하다가 계속 이거 하반기로 가도 이러니까 이거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폭스바겐이 세긴 세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이 뉴스 보고서는 이제 그럼 독일에서 우리나라 차는 얼마나 팔리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현대차가 한 10만 5천 대 정도 팔렸고,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그리고 기아가 한 7만 5천 대 정도 팔렸더라고 해서 많이 뭐 팔렸네. 물론 한 9위에서 한 10몇 위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데 왜냐면 그 이제 그 독일 차들이 잘 안 팔릴 때 우리나라가 또 꽤 잘 팔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게 독일에서 우리도 좀 팔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럼 폭스바겐에 보조금을 주는 게 우리나라 차의 악영향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주면서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니까 네.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뭐 보조금 주는 거는 뭐 좋죠. 네. 근데 폭스바겐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는 거지 폭스바겐에 준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 그 유럽의 전기차 판매되는 거 보면은 어디야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가 많이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네. 뭐 시트로엥, 뭐 네. 푸조 이런 거, 뭐 피아트 우리는 이런 전기차 거의 안 타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선 좀 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물론 아이오닉 5라든지 코나 EV라든지 이런 네. 것도 많이 팔리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중국 전기차에도 주나? 그거는 그러면- 조금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게 있었고 타겟이 중국 전기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이렇게 팔리는데 폭스바겐 거나 뭐 독일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이거 다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중국 것도 좀 덜 팔리죠. 보조금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 네네네. 근데 사실 전기차 판매는 뭐 그전에 한참 전기차 달릴 때도 좀 속도 조절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였어요. 제가 제네시스를 100%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러시아 딜러들. 근데 물론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었으니까 네. 러시아에서 그 2등, 3등이 기아차, 현대차거든요. 네. 1위는 저기 폭스바겐 그룹이고. 근데 2위, 3위 하는데 거기서 제네시스가 뭐 차량 판매가 많지는 않지만 100%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 추워요. 아. 러시아 그쵸. 춥잖아요. 네. 그러면 주행 거리가 확 짧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딜러들이 근데 100% 전기차 전환을 하면 우리는 못 팔아요.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어느 타이밍이었냐면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와가지고 딜러사들이 예쁘게 그 딜러샵을 꾸미고 있는 네.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100% 전기차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거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그럼 몇 년 있다가는 우리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볼보가 원래 2030년까지 전체 판매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고객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목표를 몇 년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해가지고 100% 바꾸겠다. 네. 그거 했는데 2030년으로 미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는데 약간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리고 뭐 포드 같은 경우는 3열 전기 SUV, 네. 3열 전기 SUV라면 뭐 EV9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산 계획을 아예 취소를 했다는데 이거는 포드가 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포드는 포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 조절을 할 때는 그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좀 유리합니다. 내연도 충분히 있고 내연, 하이브리드, 뭐 있고. 디젤, 뭐 전기, 네. 뭐 수소 뭐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는 차가 좀 유리해서 네. 이런 것들은 의외로 현대차한테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요새 대출 관련해서 지금 혼란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네. 어제 저희 뭐 어느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결혼 준비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집 구했냐 그랬더니 전세 들어갈 거라 그래가지고 네. 너 빨리 가서 은행 가서 알아보라고. 네. 근데 보니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기 전인데 이제 뭐 둘 중에 한 분이 좀 집이 있나 봐요. 네. 전세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혼인 신고하지 마라. 결혼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니, 나중에 또 인터스텔라처럼 막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창문열. 아니 근데 선배가 야, 너 결혼 앞두고 있지? 법정혼 말고 사실혼으로 좀 살아.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도 그래갖고 이제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네. 어느 계약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으면 네. 그건 대출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애가 하얗게 질려갖고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요 상황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전에 그 우리은행 처음에 손들고 네. 얘기할 때 지금 우리은행이 그 지주회장을 비롯해서 좀 되게 금감원 압박받고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손을 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점점 확대될 거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그 신한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IPO를 준비하고 있는 K뱅크 아. 바로 손 들고 저희도 대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들었고 네. 이번에는 KB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의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면 주담대 아예 취급 안 한다. 네. 그러니까 1주택 있는 사람은 대출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사 갈 때 팔고 사고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각서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팔겠다. 각서를 쓰면 대출을 좀 해주. 각서를 써요. 예, 뭐 제 표현을 그냥 각서라고 썼고요. 네. 뭐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계획서 뭐 이런 거 이제 서약서를 내야 내게 되겠- 되면은 대출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갭 투자의 투기 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하나 크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 둔촌주공입니다. 네. 둔촌주공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 둔촌주공에 그 매수를 하신 분들 중에 네. 상당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 못 들어가고 음. 입주하게 되면은 전세 세입자 받아가지고 잔금 치를 생각이 있으신 네.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입자 들어오는 분들이 만약에 뭐 주택이 따로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완납해야 그러니까 이거 은행마다 또 달라요. 이게 뭐 KB 우리은행은 신규 분양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을 한 상황이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능하고 농협은행은 분양금을 완납해야 전세 대출이 나오고 뭐 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근데 이게 지금 그 이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들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네. 뭐 하다가 뭐 대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리 올렸더니 누가 금리 올리라 그랬어? 네. 그랬더니 뭐 대출 한도 줄이다가 뭐다가 뭐 특기수교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1주택에서 2주택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전세 대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에 가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냐? 네. 그걸 금융당국이 얘기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또? 자기 친구가 그런가? 아니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애가 거기에 취업을 해서 집을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겸사겸사 애 거기 가서 그냥 세입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정들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은행들에서는 이 볼멘 소리들이 좀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 그러면 또 은행마다 또 네. 기준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택 거래를 하시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계속 규정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 대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좀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그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는 음모론은 아니고 저의 그 통박 네. 오랜 경험에 의한 통박인데 그 은행 대출의 한도를 네.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네. 올해 저희 은행은 대출 한도를 이만큼 늘릴 겁니다. 네. 이 정도 늘릴 겁니다를 얘기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차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유 생각보다 대출이 좀 많이 나갔네요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금융당국에서 강하게 조이면 한도를 못 넘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말씀대로 그때 뭐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매진입니다. 이게 요 상황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둔촌주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11월 말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한도를 그때를 기준으로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둔촌주공에서 한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남겨놓고. 그걸 남기기 위한 와.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아. 저분은 근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만 가구 넘게 지난번에 들어가니까. 진짜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입주와 잔금을 그걸 치르기 위해서 채권 관련한 정책이 나오고 PF 관련한 정책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 이른바 우리가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라고. 살리기. 네. 거기 몇 세대죠? 만 세대 만 세대. 만 500세대인가 아마 그 정도 돼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입주거든요. 네. 근데 입주 시점에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줄줄이 터질 수 있거든요. 네. 대공탕 시작. 예.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네. 금감원 관계자 코멘트입니다. 다음 달이면 목포액 대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이 중단했던 실수요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며 월 상환액으로 적절하게 대출 재원을 쓴다면 11월 말 입주하는 둔촌주공 대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둔촌을 살려준다네요. 그러니까 둔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출을 좀 쪼이는 거다. 네. 이렇게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사실은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다른데 그럼 나는 내가 굳이 그쪽 살지 않는다고 나는 못 받고. 확실히 사람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나 봐.
많이 가는데도 가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무슨 저 뭐 ELS 뭐 이런 것도 한두 명 사고 터진 거는 누가 쳐다도 안 봐. 네. 기사도 안 나고. 근데 막 몇천 명 이렇게 몇백 명 사고 터지면 갑자기 막 다 보상해줘. 왜냐면 그 막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사람 많은 대로 따라가야 돼. 역시 대단지 아파트. 예.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지금은 뭐 대출 못 받는다 그래도 뭐 어쩌고 사연 뭐 이거 기사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둔촌주공에서 뭐 한 50세대 100세대가 막 갑자기 못 들어간다 이러면 또 막 기사 엄청 나오면서 대출 관리 어떻게 하는 건 이럴 거면 뭐야 주택을 왜 팔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또 죽어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또 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네. 왠지 여기 이렇게 맞장구 치다 보면은 우리 같이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세 번째 뉴스는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아닌데 굉장히 흥미로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미래가 얼마나 아사리판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사리요? 그런 네. 뉴스입니다. 삼성과 TSMC가 손을 잡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됩니까? 삼성- 적과의 동침입니까? TSMC. 네. 그래요? 그러니까 1위 업체가 TSMC고 파운드리 2위 업체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 전략은 뭐냐면은 풀 서비스입니다. 그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는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삼성전자의 주요 HBM 및 파운드리 전략입니다. 네. 근데 TSMC하고 손을 잡겠다고 한 게 어제 그 지금 대만에서 반도체 행사 열리고 있잖아요. 세미콘 타이완. 네, 세미콘 타이완. 거기서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6세대 HBM 얘기를 하면서 이게 6세대 HBM이 이건 6세대 HBM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메모리 다이, 버퍼 다이 요거 네. 요거를 뺀 거를 버퍼리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 버퍼 없이 직접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인데 이게 HBM4 정도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가 고민이냐면은 나도 그 HBM 버퍼리스 HBM을 하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고객사가 네. 그 TSMC 패키징을 원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럼 나는 HBM을 팔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고객사가 나의 HBM을 원하는데 TSMC 패키징을 원한다. 네. 그러면 그건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HBM을 삼성전자 거 쓰고서 패키징을 삼성전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 그러면 네. 우리 고객사가 원하면 우린 TSMC랑 하는 걸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좀 물러선 거죠. 네. 그런 입장을 나온 거라 야 이거 삼성전자랑 TSMC랑 손을 잡는다고 이것도 좀 되게 이상한 얘기고 그 어젠가 그젠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HBM 그 하이닉스에서는 또 뭐라 그랬었냐면은 여기서도 뭐 저런 얘기했습니다. 9세대 뭐 저 거의 끝도 없이 가는 그 세대인데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HBM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연상기하고 위로 그냥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TSMC하고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TSMC하고 협력을 하는데 이게 그 커스텀 성격이 강해질 것이다. 스탠다드 제품과 커스텀 제품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막 그러는 건데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고객사들로 넓혀가겠다라는 거고 스탠다드가 엔비디아죠. 뭐 근데 사실 그냥 HBM은 스탠다드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엔비디아 맞춤형인지 스탠다드인지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구분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제 또 엔비디아는 또 뭘 하고 있냐면은 메모리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하면서 좀 들었던 얘기인데 메모리 엔지니어들을 엄청 뽑는다는 거예요. 메모리 엔지니어. 예. 그 얘기를 좀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디램만 사와 가지고 네. HBM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네. 디램보다 HBM이 5배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이 HBM을 팔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직접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겠다. 너넨 디램만 해라. 그럼 부가가치가 되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HBM 협력을 뭐 되게 공고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야 우리 디램만 싸게 공급받아서 패키징은 내가 해. 부가가치 있는 패키징은 내가 해야지. TSMC가 그런다 이거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엔비디아가 패키징까지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HBM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HBM을 만들어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디램만 공급받아서.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 어디 있나 지금 찾아보겠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엔비디아가 HBM을 만든다 한들 그 다시 저 TSMC에 줘서 풀 패키징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HBM으로 사면 5배를 줘야 되는데 네. 디램으로 사면은 그걸 엔비디아가 사요? HBM은? 그렇죠. 아 TSMC한테 그냥 얼마 주고 TSMC가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팹리스는 주문 넣는 거니까. 예, 뭐 예. 이쪽에다 주문 넣고 이쪽에 주문 넣어갖고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그리고서 그러면은 그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UXL이라고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쿠다 있어요. 쿠다. 네. 아, 소프트웨어. 엔비디아만 쓰는 거. 네. 그거를 나머지 다 업체들이 네. 야 쿠다 때문에 엔비디아만 써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우리 다 같이 소프트웨어 표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삼성, ARM, 구글, 퀄컴 뭐 여기 뭐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네. 아. 거기에 또 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엔비디아 편 이래봬요. 양다리네, 양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있고 어.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이제 연결 기술 네. 뭐 GPU와 GPU, GPU와 CPU를 연결하는 기술이 NVLink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엔비디아 기술이에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그 어디야 뭐 AMD, 인텔, 메타, MS 뭐 이런 데들이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UA 링크. 아. 야 무슨 NV 링크를 쓰냐? 우리 다 같이 쓰는 UA 링크 표준을 만들자. 네. 그래가지고 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엔비디아 견제가. 엔비디아 견제하고 엔비디아는 쟤네한테 1도 안 주려고 다 가져가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저 대만에서 웃으면서 막 표현했고 우리는 협력 업체와의 뭐 관계가 네. 굉장히 공고합니다. 라고 뒤에 칼 웃으면서 들고 있는 얘기하죠. 거잖아요. 그리고서 뭐 다른 업체랑도 할 겁니다라고 네.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가야 될 방향은 여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춤형의 제품들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파워로 다른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표준이든 삼성전자의 기술 방향을 따라오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 게 없잖아요. 없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이렇게 끌어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다양화를 좀 한다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어제 들몰 길가 홍삼 안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살 것 같으면 이거라도 살 수밖에 없을 거리라고 준비한 게 삼진제약 오메가3 미니 아스타잔틴 그리고 밀크시슬 또 청담 관절 청담 관절. 요 정도면 여러분이 안 사실 수가 없을 텐데요. 아, 이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켜 놓는 게 이런 네. 좋은 점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청담 관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청담 관절이 네. 이번에 좀 선물하기 좋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이제 좀 소중한 분들에게 네.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이걸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가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포장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선물 드리기 참 좋게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1인당 2개 이상 안 팝니다. 이거 네. 너무 싸게 판다고 해서 네. 괜히 여기서 샀다가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시는 분들 많다 네.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가 1인당 네. 2개죠 아마. 네. 네. 더 이상은 여러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다른 아이디로는 얼마든지 사실 수 있고요. 네, 1인 그런 맹점이 1인당 2개 2박스씩만 저희가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석 선물 준비할 게 이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왜냐하면 홍삼 나왔죠. 그리고 뭐 커피, 운조 커피도 있죠. 네. 그다음에 건강식품 여기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내가 이 선물 꼭 하고 싶은데 좀 싸게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치 이건 TSMC 스타일인 거죠. 네, 주문하시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저희는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 놨으니까 일단 오늘 한번 청담 관절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분들 되면 이제 어르신들 되면 관절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뭐 하나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 앉을 때 일어날 때 계속 아이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청담 관절이 아이고 소리를 완전히 없애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링크가 지금 있죠? 네, 링크 따라서 잘 영상 아래 보면 또 저희가 잘 해놨고요. 또 채팅창 상단에도 삼진제약과 우리 3프로 콜라보 최대 76%까지 할인하는. 네, 76%요? 예, 76% 가격이 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 76%까지 할인, 그러니까 24% 가격에 사는 겁니다. 예, 또 떨이 아니냐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자, 하여튼 여러분 삼진제약의 오메가3, 아스타자닌, 밀크시드, 청담관소, 을입니까? 다양한 제품들 원어민이 준비해 발음하시니까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대전 원어민. 예, 여러분들 많이들 한번 준비해 보시고 지금 빨리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또 앞으로 한 3, 4일 또 지나면 이제 그 추석 그 다가와갖고 맞아요. 배송이 안 돼요. 배송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번 주말까지 네.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쉬시고 예. 월요일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희 애가 내일 드디어 깁스를 풉니다. 아,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아유, 그럼 또 열심히 고생 많이 뛰셔야겠군요. 네. 자, 그때가 편했습니다. 네. 깁스가 아쉬울 거예요. 자, 우리 권 팀장님 들어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